청나라를 부수려던 근육질 왕. 침 한 방에 과다출혈로 죽다. 가장 강했던 왕의 가장 허무한 죽음. 조선 역사상 가장 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방 민족에게 짓밟혔던 나라의 치욕을 갚기 위해 평생을 전쟁 준비에만 바쳤습니다. 그의 이름 효종. 그의 유일한 목표는 북벌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정벌하여 아버지 인조가 겪었던 삼전도의 굴욕을 씻어내는 것. 그는 이 목표를 위해 신하들을 다그쳤고 왕 자신이 먼저 군사훈련에 매진하는 인간병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맹한 왕의 죽음은 전쟁터가 아닌 침대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종기를 치료하던 어이의 침 한 방 실수로 인해 과다출혈로 허무하게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복수심이라는 트라우마 속에 살았던 비극적인 왕 효종의 삶과 그의 원대한 꿈을 단칼에 베어버린 조선 역사상 가장 허무한 의료사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8년의 굴욕, 볼모사리의 트라우마. 효종의 삶은 1637년 병자호란의 패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끌려가 8년간 볼모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겪어야 했던 멸시와 굴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효종은 매일 청나라의 황제와 대신들 앞에서 조선이 오랑캐에게 짓밟혔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인 소현세자가 현실주의자가 되어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려 했다면 효종은 오히려 이 굴욕을 반면교사 삼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착했습니다. 형 소현세자가 귀국 직후 의문이 죽음을 맞이하자 효종의 트라우마는 극대화되었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은 형의 복수를 위한 집념으로까지 커졌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북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벌 프로젝트, 근육질 왕의 탄생. 효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조선의 모든 국력을 북벌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념적으로 송시열 등 명분을 중시하는 서인 세력과 연합하여 북벌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청나라를 쳐서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조선의 치욕을 씻어내야 한다. 군사력 강화. 효종은 무기를 개발하고 수도 방어 병력을 정예화했으며 특히 북벌의 선봉이 될 어영청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국가 자원 투입. 이 북벌 프로젝트는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은 늘어났고 조선은 북벌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효종은 자신이 먼저 북벌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무를 보는 틈틈이 활쏘기, 창술, 검술 등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도 효종은 손에 꼽히는 피지컬 최강자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청룡 언월도를 능숙하게 휘두를 정도로 힘이 장사였으며 그의 근육질 몸매는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나선 정벌, 꿈을 시험하다. 효종의 북벌 계획은 청나라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군사력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러시아가 청나라의 국경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게 나선 정벌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효종은 분노했지만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효종은 자신이 청나라를 치기 위해 기른 병사들을 청나라를 위해 싸우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선 정벌은 효종에게 뜻밖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효종이 북벌을 위해 혹독하게 훈련시킨 조선 조총부대는 러시아 군대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뛰어난 전투력을 증명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군의 강력한 실력에 놀랐고 효종의 북벌 계획이 허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효종에게는 이 승리가 우리의 북벌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과 북벌의 꿈은 이제 그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허무한 징조, 종기의 출현. 효종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로 살았습니다. 적의 칼이나 총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1659년 5월, 효종의 등 혹은 목 부위에 작은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종기는 당시 왕실에서도 흔했던 질병이었지만 왕의 몸에 난 종기는 늘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종기를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 어이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왕의 종기를 직접 만져 고름을 짜내는 것보다 침을 놓아 고름을 빼내는 것이 덜 위험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때 왕의 종기 치료를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어이 신각이었습니다. 신각이는 경험이 풍부했지만 왕의 몸에 침을 놓는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 한 방의 비극, 의료사고의 전말. 1659년 5월 4일, 운명의 침이 놓이는 순간입니다. 신각이는 극도의 집중 속에서 종기를 향해 침을 놓았습니다. 침은 종기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신각이의 침은 종기의 고름을 빼는 것을 넘어 주변의 혈관을 잘못 건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을 빼자마자 종기가 있던 자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신각이는 당황하여 피를 멈추게 하려 했지만 이미 동맥이나 정맥 중 하나를 건드린 출혈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침실은 피로 흥건해졌고 효종은 급격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전쟁을 위해 길렀던 강력한 피지컬은 이 출혈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북벌을 외쳤던 용맹한 왕은 적의 칼이 아닌 어이의 작은 침 한 방 실수로 인해 허무하게 피를 쏟으며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시대가 낳은 비정한 역설. 효종이 죽자 조선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적의 칼이 아닌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왕실과 백성 모두에게 허무함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어의 신각이는 당연히 영모죄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북벌이라는 거대한 꿈을 꺾은 희생양이었습니다. 효종의 북벌 계획은 그가 죽은 뒤에도 조선 후기 정치의 중요한 명분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효종의 죽음은 우리에게 비정한 역설을 던져줍니다. 인간의 가장 큰 의지도 작은 운명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근육질의 왕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의 꿈은 영원히 미완으로 남았습니다.